자, 이번 시간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입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자, 부등식과 함수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2차 함수. 여기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절편이 1하고 3이라고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0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0일까요? 셋 중에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자, F0라는 걸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F0라는 건 X가 0일 때 Y 값이거든요. X가 0일 때 Y의 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 0이라는 점을 하나 찍습니다. 뭐 1의 왼쪽에 0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럼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위로 올라갔죠. 얘랑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0이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0을 대입하면 Y값은 뭐다? 양수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F0는 0보다 크다 얘가 되는 겁니다. F0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F0는 0보다 크다. 자, 이번엔 두 번째 F1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F1은 0보다 어떻게 될까요? 크다, 작다, 같다. 자, 그림상 x가 1인 점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얘는 x축 위에 걸리네요. 따라서 F1은 제로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F2를 한번 구해보죠. F2를 구해보면 x가 2일 때 y값이죠, 그죠? 그럼 x가 2라면 여기가 있으니까 얘랑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F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3 같은 경우에 여기 3이라는 점이 이쪽에 찍혀 있으니까 3을 대입하면 0이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F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F100을 구해봅시다. 100을 집어넣으면 100은 이쪽에 있으니까 얘랑 만나는 점은 저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100을 대입하면 그 값은 모르지만 분명히 0보다 크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F-100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마이너스 100은 이거 왼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딱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두 번째, x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집어넣으면 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를 집어넣어야 0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단 하나 값은 찾았죠, 그죠? 값 하나는 찾았습니다. 2를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2하고 3 사이 요거 대입하면 또 0보다 작죠. 또 요거 대입하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뭐를 대입해야 0보다 작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1부터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를 대입해야 0보다 작냐라는 질문은 대입해서 0보다 작게 되는 세모의 값은 굉장히 많고 그 세모란 녀석은 1부터 3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만난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부등식입니다. 자, fx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x에 뭐를 집어넣어야 이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나요? 이걸 묻는 문제거든요. x에 뭐를 집어넣어야 y값이 0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1부터 3까지로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를 집어넣어야 0보다 크나요? 이걸 묻는 거죠.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0보다 크느냐? 요 값들은 전부 다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쪽 그래프들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이걸 대입하면 fx가 0보다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야 0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뭘 집어넣어야 0인가요? 여기 두 개 다 찍혀있죠? 요거하고 요겁니다. 1하고 3.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1하고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됩니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왼쪽 건 함수죠. 근데 오른쪽 건 부등식의 해고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방정식,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등식이긴 하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는 100%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등식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방정식이 나온다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걸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의 위치관계로 총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여기 만나는 점을 뭐 알파, 베타, 요걸 베타, 그냥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걸 y는 fx라고 잡고 fx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래서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 이런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다시 오른쪽에서 정리를 할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fx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뭘 대입해야 음수가 되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 이런 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푼다면 뭘 대입해야 0보다 큰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x는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접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뭘 대입해야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뭘 대입해야 0보다 큰지 이 부등식을 물어본다면 얘는 요쪽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리고 딱 얘 혼자 0으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또 다시 0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큰 부분은 알파를 빼고 전부 다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파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왜? 알파는 0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풀어보면 뭘 대입하면 0보다 큰지 이걸 크거나 같은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은 0보다 큰 거고 빨간색 부분은 0인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모든 실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뭘 대입해야 0보다 작은가요를 묻는 거죠.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해가 없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뭘 대입해야 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그걸 묻는 거거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인 부분은 하나 있죠. 0인 부분은 하나, 알파 딱 하나 있으니까 x는 알파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2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다시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여기 지금 등호가 둘 다 빠져 있는데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그냥 등호 붙여서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라고 풀어주면 되고, 뭘 대입해야 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물어본다면 등호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x축하고 접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시 한번 뭘 대입해야 0보다 큰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 0보다 작은가, 0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그래프가 아예 공중에 붕 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등식을 풀 수 있는데요. 얘도 그래프로 바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뭘 대입해야 0보다 큰가요를 묻죠. 자, 이 그래프는 전부 다 X축 위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얘는 뭘 대입해야 0보다 크거나 같나요를 묻는 거죠.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같은 부분은 없지만 다 0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도 모든 실수,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이런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뭘 대입해야 0보다 작나요를 묻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고요. 뭘 대입해야 0보다 작거나 같나요를 묻죠. 이것도 대입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요거 두 개의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모든 부등식입니다. 모든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함수로 해석을 해요. 무엇을 대입해야 0보다 작은가, 큰가, 같은가. 아시겠죠? 특히나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각각의 그래프마다 0보다 작은 부분, 큰 부분, 뭐 작거나 같은 부분, 크거나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x값만 읽어주면 그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부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분에서도 계속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